안녕하세요. 사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자기 전에 어떤 책을 읽어드릴 거냐면 여백으로부터 글쓰기 수잔 그리핀이 지으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또한 제가 되게 재밌게 봤고요. 며칠 희한하게 장마철도 아닌데 지금 한 거의 일주일째 비가 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비가 거의 일주일 동안 내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워싱턴에서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거기가 진짜 비가 많이 오고 우중충한 도시라고 하거든요. 희한하게 이번 이렇게 길게 가을이 되기 전에 혹은 가을이 되고 나서 비가 왔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기분이 울적하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막 바람도 잘 못 쐬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저 또한 이렇게 좀 날씨의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 다운되고 울적하고 막 그게 막 저를 슬프게 하진 않지만 에너지를 좀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다 밑줄을 긋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챕터 같은 경우는 이 책은 챕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라기보단 좀 챕터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챕터로 돼 있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한테 좀 좋을 것 같냐면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글쓰기에 대한 책이지만 창작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직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읽었는데 되게 좋았던 책이라 아마 오늘 끝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개요입니다. 무엇을 그릴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나 자신의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떠오른 생각이 더 흥미롭다. 파블로 피카소.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문가와 출판업자는 작가에게 개요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요구로 보인다. 건축가나 시공업체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라면 설계도를 보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잠드는 작품에 대한 선형적 개요를 너무 빨리 만들려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결은 대개 아직 뚜렷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선형적 논리를 강요하려 하면 그 연결이 생명력을 잃는 경향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한 연결고리를 도표로 표현했을 때 꼭 선형적일 필요는 없으며 도표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 지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A에서 Z로 순차로 진행하는 대신 주제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모두 사용하며 거미줄처럼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주제가 하나 이상의 연결, 심지어 여러 개의 연결을 맺는 도해를 그릴 수도 있다. 그 결과물은 종종 식물의 뿌리개나 동물의 순환계와 유사하다. 자연의 살아있는 해부학 구조를 모방하며 그 자체로 유기적이고 창조적이다.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선형적이지 않은 개요를 포함한 모든 개요가 바뀔 수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이 발전하고 연속된 순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다 뚜렷한 선형적인 개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몇 개의 챕터를 읽어드릴 거예요. 집안의 천사 죽이기. 글을 쓰거나 글 쓸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질문과 요청에 답해야 할 의무감이 들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의 욕구를 헤아리고 싶지도 않다. 이 문제는 여자들에게 유독 고통스러운데 버지니아 울프가 집안의 천사라고 불렀던 존재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 천사는 가끔 여자의 어깨에 내려앉아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줘야 한다거나 작가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가혹하다고 속삭이곤 한다. 울프의 조언은 무자비하더라도 여전히 옳다. 이럴 때는 그냥 천사를 죽여버려라. 침묵. 작가의 삶에는 수많은 종류의 침묵이 있다. 하나는 작가를 둘러싼 소리 환경의 고요함이다. 마치 공기가 말을 듣고 있고 또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듯 느껴진다. 또 하나의 침묵은 글을 쓸 시간이 없거나 허락되지 않은 작가에게 강요되는 침묵이다. 그리고 또 다른 침묵이 있다.
이 침묵은 온갖 유형의 검열에서 발생하며 작가의 혀 끝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조셉 스탈린과 같은 잔인한 독재자나 조셉 메카시 같은 포악한 정부 관료가 작가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서 검열이 생길 수도 있다. 작가가 비밀스러운 가족사나 범죄를 폭로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던 경험을 쓰고 싶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연애에 관해 쓰고 싶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무엇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치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보고 식욕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든 그 이야기를 쓰라고 권한다. 단, 이야기를 발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자신과 암묵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 가끔 일어나는 신비한 기적의 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하지 말라고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면의 드넓은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날 때는 그 자체로 매우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세상이 글쓴 이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글쓰기에 관한 부제가 비우고 다시 써나가는 자기만의 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종류의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도 저희가 일을 해나가면 창작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술적인 창작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진행시키고 생각해내고 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읽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챕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장르나 주제에 상관없이 어떤 작품에서든 올바른 목소리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목소리를 찾기 전에는 작품을 시작할 수차 없다. 글에 사용하는 목소리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목소리야말로 작품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존 버거는 수영하던 건물에 게시된 폐장 시간 5분 전에 헤어드라이어가 꺼집니다 라는 안내문이나 직원 외에는 이 문을 통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경고문 등 마주친 1년의 표지판에 담긴 목소리를 두고 놀라운 설명을 써내려갔다. 그는 이 같은 목소리를 멀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계산적이고 비인격적인 미원해의 목소리 라고 썼다. 마이클 온다치는 존 버거와는 달리 회고록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붙잡을 수 없었던 꿈이 생생한 뼈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렇게 쓰면서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독자와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바로 형성한다. 목소리는 관점과 다르다. 글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목소리는 무의식과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소리를 통해 그 모든 요소를 전달하는 스타일과 심리, 입장과 의견, 배경과 문화의 살아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화자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대부분,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시 말해, 가로 열고, 물론 머릿속에서, 가로 닫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를 찾으면 목소리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여 글이 흘러가도록 돕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잠이 드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2챕터 더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기. 규칙적인 일정을 세우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를 들으실 때 글쓰기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생각을 본인이 원하시는 단어로 대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칙적인 일정을 세우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더 쉽게 잠들듯이 우리 마음도 정해진 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단어를 생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조금씩 즉 10분이나 15분 단위로 시작해 점점 시간을 늘려가라. 이 짧은 시간 동안 단지 한두 문장만 쓰거나 목표로 삼은 작업에 대해 생각만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쓰면 문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셈이 된다. 창조성은 개보다는 고양이와 더 비슷하다. 창조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창조성이 당신 무릎으로 뛰어들 것이다.
생각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자신의 기분 역시 알아차려야 한다. 영화 줄리아에서 극작가 릴리안 해먼이 묘사한 대로 격분하여 타자기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글을 쓰다가 잠들지도 모른다.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 가로 열고 지루함이나 흥분, 황홀함이나 숙연함, 신중함과 황홀함, 분노와 슬픔 등 가로 닫고 을 느끼든 그 감정은 어떻게든 페이지로 흘러나오고 그 결과 독자는 글쓴이가 글을 쓰면서 느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는 단어와 이미지 또는 아이디어를 찾는 데 시간을 들여라. 적당한 수준에 머물지 마라. 마지막 챕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이번 글의 제목은 위대한 명상 스승인 페마 초드론이 쓴 책의 제목이다. 초드론은 이렇게 썼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자산이다. 초드론은 자애로운 삶에 대한 지침서의 일부를 이 글로 썼다. 이 말은 작가들이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모든 면에서 감정과 기억, 부끄럽거나 수치러운 이야기에서 큰 자산을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어떻게 말해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받아들인다면 가장 좋은 출발점을 찾은 것이다. 여성과 자연을 집필하기 며칠 전 설거지를 하던 중 플루토늄의 위험성에 대한 라디오를 듣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무척 불안해졌다. 6살짜리 딸이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쓸 책에 이 내용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울적해졌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아는 게 너무 적었다. 내가 더 많이 배운다 해도 누구도 내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을 몇 번 더 겪은 뒤 이런 감정이야말로 내가 기여해야 할 부분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완전한 무력감을 긴 문단에 걸쳐 표현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니 주트는 회고록 기억의 집에서 음식이라는 장을 썼을 때 어린 시절에 먹었던 촌스러운 음식을 향한 애정은 전혀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작가라면 숨기고 싶었을 이 특별한 미각을 표현하며 근사한 첫 문장을 썼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해서 그 음식에 대한 향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첫 줄은 호기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좋은 맛에 대한 그의 일탈에 마술처럼 우리를 공모자로 만들며 곧바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한다. 그들, 이 어느 주에선가 이 물질을 제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사용되는 것 같다. 우라늄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알고 있다. 방사성 물질 때문에 기형이 된 아기와 아이들의 사진도 보았다. 플루토늄이 제조되는 건물의 특정 부분에서 누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에 관심이 생겼다. 이때의 누출이 지붕이나 뒷마당 수도관에서 물이 샌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순한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누출이라는 단어가 오류를 의미하며 이 물질을 취급할 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알려진 물질 중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한다는 것도 안다. 아주 작은 입자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알고 있는 전부가 한순간에 우리를 빠져나간다. 조금 글쓰기에 극한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창조성 그리고 기획, 표현, 내 자신 그런 개념을 빗대어서 이해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강단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무엇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평안한 밤 보내시고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자신에게 다정하게 칭찬 몇 마디 해주시면서 내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드실 수 있는 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팟캐스트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Have a good night. Bye.